자,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후 2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휴일입니다. 휴일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개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이벤트가 지금 조금 2차 전지 시장에 남아 있는 걸 알고 계신지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10월 4일 날 시장에는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여러분들 중국에 관세를 매긴다는 이야기인데 요 부분의 이벤트 오늘 한번 간단히 한번 볼 거고요. 목차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엔캠이라는 종목을 이 왼쪽에 이렇게 틀어놨어요.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부분부터 완벽하게 다를 겁니다. 다를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 부분에서 엔캠이라는 주가가 1월 달부터 주가가 올랐을 때 사실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였던 이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급락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엔캠과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왜 반대로 움직이는가?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앞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수급들의 이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중기적인 고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종 목표가까지도 알아볼게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식타자 안교수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요. 오늘은요 그 테슬라 혹시 아마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테슬라 관련된 부분에서 누구로부터 전구체 관련된 부분에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받았지만 미확정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전자공시사항을 잊어버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뜯어보면서 제가 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예, 탐방을 다녀왔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상대 고객사 이거 말해도 되겠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잡힐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면밀히 자료를 첨부해 놓을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10월 4일에 이제 도래하는 이벤트. 자, 바로 내일이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4일, 운명의 날. 그죠? 내일이죠. 관세 폭탄을 저지하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중국이 지금 막판 총격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이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 정말 빠른 속도로 앞서가고 있죠. 자,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할지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져 있다. 이유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46%대 관세를 물릴 계획이지만 중국이 막판 설득과 예, 협박을 병행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결국 뭐냐면 과거에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 중국 전기차 시장에 이 막대한 세금을 관세를 물렸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음. 그러면 내일 관세에 대한 부각이 됐을 때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이 전기차 업종에 대한 분위기도 자, 윗방향과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살짝 이제 기대감 소멸로 인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따 라이브를 좀 진행을 내일 오전에 해보려고 하는데 라이브 링크 주소까지도 적어 놓도록 할게요. 참여 가능하신 분들만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진행에 앞서서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역시나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꽤나 많이 올랐어요. 그죠? 조용히 오르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꽤나 많은 상승을 보였어요. 기대감이죠. 기대감이죠.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라는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최대 전기차 회사의 주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실제로 올라온 거 사실이에요. 근데 딱 요 부분을 뚫어내는가 마는가의 구분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살짝 조정받았죠. 그럼 이제 오늘 테슬라 주가를 이제 종가를 확인하면 이 중국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매길지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이 테슬라의 주가도 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 있는
업종들의 흐름을 조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역시나 이 주가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4일 내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소멸이라는 부분에서 그 작은 소멸과 또는 이 기대감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즉 관세를 매기면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서 뚫어버렸을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를 해서는 안 되죠. 매도를 해도 안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있는 분석이 중요하죠. 자, 깊이 있는 분석을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버티는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요 날짜였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뚫어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라이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합리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바로 양극재와 음극재와 분리막과 전해액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전해액을 다룬 게 바로 왼쪽에 아까 보여드렸던 엔캠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엔캠의 종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가 안 좋죠. 그리고 제가 이때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엔캠의 주가의 이쪽의 어떤 수급들이 과거에 에코프로머티가 이 MSCI에 포함되냐 마냐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즉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할 때 에코프로머티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같이 편입하냐 마냐, 즉 코스피 시장을 끌어올리고 내릴 때 활용하는 용도로 쓰는 지표라고 했죠. 그죠?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 되냐 마냐에 대한 부분은 하락 이후에 다시 편입되고 나서 재차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빠져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엔캠은 1월 달부터 올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2차 전지 밸류 체인에서도 우리가, 자,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은 어떻게 나누죠?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 분리막, 전해액. 전해액의 이 대표 주자는 누구예요? 국내 생산의 80% 정도 한다는 엔캠. 양극재의 핵심 소재는 누구예요? 전구체죠. 양극재는 누가 만들어요?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 자, 이 전구체라는 거는 국내 생산의 에코프로머티가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0%. 80%를 담당하는 전구체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건 2차 전지의 둔화일 때는 가장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로 엔캠을 일단 첫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를 시장에서 원했고 두 번째는 엔캠으로 이동됐어요. 근데 왜 다시 돌아오고 있을까? 그쵸? 우리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그죠? 즉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바로 이 에코프로모티가 국내 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전구체는 사실 전 세계를 논했을 때는 중국 업체인 게런메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80%를 담당해요. 전 세계. 그러다 보니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 걸 쓰지 마라. 그래서 국내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죠?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 동사에 무엇을 원할 수밖에 없었죠? 전구체를 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자, 그때와 지금과 달라진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요 침체되는 부분도 사실 이, 어, 이 흐름에서 당연히 주가에 반영됐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중간중간 과정에서는 또 어떤 이슈가 있었죠? 블루런 파트너스, LG가의 마사이, 지분 매도가 있었죠. 자, 그러나 그 부분은 분명 단기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자, 지금 현상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과거의 전자공시상에서 두 가지 사실 하나 또 비교해 드릴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전자공시상을 들어갔을 때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 이 부분은 제가 탐방을 통해서 애널리스트와 같이 갔다 오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에코프로 머티를 이렇게 검색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어떤 사실이 있었냐면요. 자,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조회 공시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3월 달로 가보게 되면 이 기타 사항 자율 공시부터 시작해서 아직 미확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테슬라 건입니다. 테슬라 건. 자, 봐요. 12월 달에 주가가 가장 좋았을 때 테슬라 주가도 좋았어요. 2차전지도. 자, 11월 27일 날짜에 조회 공시를 요구한 부분. 미국 자동차 기업 제품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동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정된 사항은 없고 미국 자동차 업체의 요청으로 인한 협의 등에 따라 공급할 예정입니다라고 나와 있죠. 아직 이제부터 어떻게 되고 있죠? 확정된 걸 내보내지 않았죠. 누구죠?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최근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에코프로머티에 분명히 수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탐방을 다녀왔던 부분이에요. 이 일정이 있습니다. 영상 끊으시면 여러분 큰 후회하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릴 거고. 하나가 더 있어요. 돈을 어마어마 투자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냐면 이 보유된 현금이 한 1조 정도 돼요. 에코프로 그룹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조회 공시 요구한 게 첫 날짜가 12월 28일이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가 3월 4일이었는데 이 낑기는 구간에 뭐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신규 시설 투자. 잘 보게 되면 전구체 제조 설비, 황산 메탈 재련 설비. 재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예. 재련 설비를 갖췄다. 우리가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걸 재련소라는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장점이 뭐냐면 철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만들어내는 까지 혼자 다 할 수 있어서 강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똑같아요. 지금 이 전구체 제조 설비 및 황산 메탈 재련 설비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은 최근 게런메이라고 하는 중국 업체와 손잡았죠. 그죠? 자,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지 말라는 정책은 똑같아요. IRA 법안에 지금 이 핵심 소재 중국 거를 쓰지 말라는 건 동일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를 쓰기 시작하냐면 잘 봐요. 자기 자본 대비 300%. 자, 얼마를 쓰는 겁니까? 투자 금액을. 응? 1조죠. 자, 이게 뭐냐면 에코프로 머티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3천억입니다. 1조를 씁니다. 3배. 에코프로 전 그룹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조예요.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테슬라 맞죠? 고객사를 못 물었는데 이런 투자를 할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침체기였다 이겁니다. 현재도 완벽한 2차 전지의 성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이 맞아요. 전구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서 게런메이라고 하는 중국의 최대 업체, 전구체의 최대 업체에 니켈이라고 하는 부분의 재련소를 가져옵니다. 왜 이럴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자동차가 잘 안 팔려요. 그러면 아예 포기해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시도를 합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향후에 2차 전지의 수요가 증가된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업체가 넘버원이 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니켈 재련소를 인수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 양극재의 핵심 소재는 전구체고요. 전구체의 핵심 소재는 바로 뭐죠? 니켈이죠. 니켈 플러스 구리, 아연, 망간 어떻게 조절하는가에 따라서 전구체
양극재의 전 단계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이 가격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요가 둔화된다. 2차 전지 시장이 멈춰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1조 원의 모든 연금을 베팅한 지금 에코프로 기업은 이동채 회장이 지금 석방되면서 공격적인 드라이빙 정책을 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면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말씀드린다고 안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잊었던 테슬라. 두 번째, 공급 계약. 세 번째, 블루런 파트너스의 앞으로 지분 매각 과정. 아시겠지만 LG가의 마사위가 투자하는 블루런 파트너스. 결국 뭐냐면 자, 이들은요. 주가를 뭐 누르려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매도를 할 겁니다. 왜? 자금 매수. 투자자들한테 자금을 나눠줘야 되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LG가의 마사이가 대표로 있는 블루론 파트너스는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거예요.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금 지속적으로 파는 행위를 할 건데 이 일정도 알아냈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 한 번만 피해 가더라도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설령 최고점이 아닌 한 요 정도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 갔을 때 여기 갔을 때에 대한 평가 이득을 얻을 수 있어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때릴 거 맞아 맞고 오를 거 못 먹고 이러면 결국 도로함이 타불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단 중국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는 날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께 엔캠과 에코프로 머티를 정확히 비교해 드리면서 엔캠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이 엔캠으로 이동되고 있다. 그리고 엔캠과 주가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다를 겁니다라고 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뚫어낼 거예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엄청나게 뭐라 하셨죠. 지금 썸네일에 나와 있는 몇백만 원 갔을 때에 대한 평가에 얻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하나만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자, 제가 이걸 9일 전에 영상을 제작해 드리면서 자, 이동채 회장의 의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대 세력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이게 11만 5천 원대였죠. 그죠? 자,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료는 다 첨부해 놓을 거니까 끊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편입되고 급등했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바톤 터치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엔캠이라는 종목도 이 부분에서 MSCI에 편입되냐 마냐 기대감으로 오르고 조정 보이고 다시 상승 재차 꼬라박고 있죠. 결국은 잘 보세요. 대장이 돌아오는 상황이라고 정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엔캠이라는 종목을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요 부분에서 여러분께 강한 세일즈를 해드릴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구간을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에 한 표를 얻는 게 맞죠. 맞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사를 좀 볼 텐데, 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때 이 기사 내용을 틀어드리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통했고, 그리고 엔캠과 비교를 해드렸어요. 근데 엔캠 어떻습니까? 초급락이 나와버리죠, 바로. 근데 어떻습니까? 나름 그래도 10%의 초급등이 나와버리죠. 주가 향방이 어떻습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는 수급들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부분의 추가적인 상승 뚫어낼 거다. 이거 뚫어낸 거 의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뚫고 내려온다. 우리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신고가를 갔던 애들은 다시 단기 조정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돌파법이라는 매매 기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해 드리죠. 자, 일단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한 회수는 맞다. 근데 다시 우리는 이벤트가 등장하고 있고 다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요. 자, 일단 바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애널리스트 2차 전지를 커버하는 7명의 의견을 좀 적어놨어요.
아마 중장기 전략에 가장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탐방 자료, 그리고 블루론 파트너스, LG와의 맞사이의 지분 매각 일정까지도 적어놨어요. 근데 어떤 기사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 기사가 나오면 분명 1거래일에서 2거래일 안에 분명히 전자공시상을 통해서 매각할 겁니다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달 전에 공시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급락 큰 부분은 피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테슬라 공급 계약 일정까지도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규모도 달라졌더라고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시는 자료니까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뭐 신규 매수하실 분들 또는 기매수하실 분들 매도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는 일정 부분의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저 개인 번호를 남기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저 개인 번호입니다. 그냥. 자, 010 4822 8706입니다. 그냥 저에게 프로라고 해서 보내주시겠어요? 에코 프로 머티의 프로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의 자료는 여러분들께 보내도록 할게요. 자, 저 개인 번호입니다. 4822 8706으로 네, 프로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엔캠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라이브를 통해서도 도와드릴 거예요. 방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만들라고 해서 만든 방이잖아요. 근데 좀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건 만일이라는 표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 업종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무시를 했더니 2차전지 전 업종이 빠지는 이런 사이클 자체를 우리가 쫓아가지 못했죠. 근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져 있는 이 구간,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실 영원하지 못했어요. 리튬 가격 사상 최고치 였을 때 갔을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뭐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있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유한양행. 진짜 사야 되는 종목은 자, 여기서 털리면 안 됩니다. 사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주도했던 업종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 HLB부터 시작해서 뭐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쭉쭉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눈 감고 그냥 2차 전지 업종만 바라볼 때 바이오 시장은 훈풍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이 있는 투자자는 정말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그죠? 탑다운 방식, 즉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야, 어떤 업종을 사볼까? 어떤 업종이 이제 수혜주가 되겠네? 수혜 업종이 되겠네?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우리 테슬라 그 뭐 저 트럼프가 지금 거의 또 우세하고 있죠. 수혜주가 되겠네?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업종, 사이클 전 업종을 움직이잖아요. 그 업종의 분위기를 쫓아가는 거래를 하면 사실 에코프로 머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굳이 매일매일 사야 될 필요는 없었다고요. 사야 될 때 사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진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한테 안 좋은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라이브 좀 채널 하나를 만들었는데 제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 보십시오.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썸네일은 좀 화려하게 적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부분을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죠. 결국은 업종에 대한 문제예요. 업종이 발달될 때 우리는 한정된 현금, 기관 투자자든 저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습니다만 1000억을 운용했었습니다만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100종목, 200종목 늘리면 뭡니까? 수익률이 늘지가 않죠. 대신에 빠질 때도 덜 빠지긴 합니다. 근데 그런 투자, 우리가 지금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의 세 종목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각 업종의 주도주를 포함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항상 사이클이 이동됐을 때 선호하는 사이클의 부분의 3분의 1.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바닥잡이에 있는 거 3분의 1. 좋아요. 근데
안정감만 가지고 투자하겠다 해서 삼성전자 주가를 사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삼성 SDI 주가의 상승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바닥잡이와 삼성전자의 하락은 이 큰 종목 하이닉스를 움직일 수 없는 시장의 컨센서스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2차 전지 업종으로 순환이 돼서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베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수익률이 작은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의 수익률이 작은 겁니까? 아니죠. 이것도 15% 이상의 수익인 겁니다.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산업군을 이해하는 투자라자. 보이지 않는 수급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에코프로머티에서 엔캠으로 갔고 엔캠에서 다시 에코프로머티로 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장의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수급이 활동하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영어를 만드는 투자. 시장을 먼저 보자. 그리고 바이오 업종, 2차 전지 업종, 반도체 업종의 흐름을 보자.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아, 전액을 쏘네. 양극재에 대한 비중의 낮춤. 양극재를 쏘네. 전액에 대한 비중의 낮춤. 바이오. 뭐예요?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다 나눠요. 근데 터지진 않을 수 있어요. 반도체,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하게 되면 종목을 선정했을 때 손실률을 0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탑다운 방식의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뭐 투자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좋습니다. 자, 저 투자 방식 이제까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6분인데 26분 지금 영상 제작 중인데 진심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그리고 교육, 예, 제가 교육을 도와드릴게요. 진심이신 분들이 영상을 지켜봐 주실 걸 아니까. 단 구독, 좋아요 버튼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유한양행이든 뭐든 간에 시장에서 산업군이 이동하면 비중의 축소는 있어야 된다. 그게 블루런 파트너스의 매각 일정을 분명 말씀드리다 했어요. 테슬라의 공급 계약도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탐방을 통해서 알아냈고요. 증권사 7군데에 대한 컨센서스 단기적인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가도 알아냈습니다. 내일 이벤트 데이죠. 내일 슬기롭게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만든 방입니다. 주식타자 안교수 주식지 않으면 원이 없겠다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 증시가 7일까지 연휴에 들어가고 홍콩 증시인데 오늘 또 빠지죠, 이제.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리고 이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 업종을 쫓아야 돼요. 업종. 라이콤이라는 종목은 제가 이 어제자에 어떤 분이 영상 이렇게 수익 냈다고 올려주셔서 올려드렸는데 자, 에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참여 도와드릴 거고요. 혹시나 주변에 계신 분들도 이 공부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리딩방 아니에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전화번호로 텔레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텔레.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그분들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각각 승인을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시면 안 돼요. 공유하더라도 한 분 한 분만 제가 승인을 도와드립니다. 초청이 안 됩니다. 각각 아니면. 라이콤이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어요. 히든주로.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장에 나와 있는 빠른 정보들을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라이콤이 이렇게 올랐죠. 근데 이게 27%까지 갔었어요. 근데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해서 장중에 자 히든 종목 하나 드릴게요 라고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렸던 부분인데 이때였죠. 오전 8시 59분 그죠? 이 차트 히든주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라이콤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이콤 자, 이 차트였어요. 자 봐요.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몰라요. 그쵸? 요 부분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자, 땡겨서 보여드릴까? 요거랑 요거랑 빵 쏘죠. 그러면서 진짜 얘기했더니 수익률이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죠. 왜? 여기에 실시간으로 읽을 수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죠? 자,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제가 어차피 공익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통신사에서 무료로 문자를 보내주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황정보 그리고 히든주 시장의 전반적인 산업 삼성전자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 영상 올려드리고 실제로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도 여러분들 보내드리죠. 자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텔레라고 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하락 구간입니다.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쵸?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20종목이 넘어가진 않는가? 10종목이 넘어가진 않는가? 그 중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대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시장 급락할 때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내 평가 금액이 40% 마이너스 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수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비 올 때 어떻습니까? 누구는 똑같이 맞는다고 비 오면. 근데 양지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옷을 빨리 말리죠. 이게 바로 우리는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부분은 내일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호재성으로 뚫어버릴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기대감에서 주가가 오르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강한 호재로 바꾸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조정으로 바꾸는지 이 두 가지 사실도 어,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으면서 항상 얻었던 진리고 논리고 해답이었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000만 원 가지고요. 1억에 대한 수익을 얻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 제가 말씀드린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에코프로머티가 더 오를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테슬라 일정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정확하십니다. 블루론 파트너스의 매각 일정 분명 나옵니다. 그 부분은 피해 가시죠. 자, 에코라고 해서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료와 라이브 링크 주시지 않으면 원협겠다 채널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도 하나 안 보내시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얘기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내일 라이브 참여 선착순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에코프로머티는 추가적인 상승 분명 나올 수 있다. 단 내일 조심하고 섹터가 만일에 이쪽으로 바뀌어버린다. 바이오로 바뀌어버린다. 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돈이 몰려버린다 하면 일시적인 조정 나올 수 있겠죠. 그때도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손실을 수익권으로 바꾸는 매매 향후에는 꼭 사야 될 때 산다. 그죠? 아무 때나 사지 않는다. 그리고 비하인드에 있는 어떤 맞아요. 이런 뭐 엔캠과의 상관고리도 여러분들 뭐 알면 좋은데 그것도 배움을 통해서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 선배님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 주주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텔레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와이프가 만든 건데요.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뭐 프로젝트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한다. 이게 뭐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계속 훈계하는 이야기만 하는데 이왕이면 구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해주면 어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해봐요.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만일에 보유자분이 아니거나 주변에 계신 분들도 주식 투자에 난항을 겪는다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 전화번호입니다. 이거 와이프가 만든 건데 어때 잘 만들었습니까? 예. 자, 요 부분을 보내주시면 제가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하는 방향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참여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자, 일괄적으로 제가 보낼 거니까 선착순이니까 미리미리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일단은 라이브에서 다시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주식자라면 원이업계에 따른 채널 만들어 놓은 거엔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아시죠? 반드시 들어오시고 자료 모두 여러분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주식타자 안교수였습니다.